자, 그럼 신경치료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먼저 치아의 씹는 면에 구멍을 내어 신경관을 노출시키고 치아의 뿌리에 존재하는 신경만의 길이를 잽니다. 그때 길이를 정확히 재야만 내부의 신경과 혈관 조직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관 내부의 신경과 혈관 조직을 제거하며 차후 신경관의 대체 물질을 채워넣기 용이하도록 신경관의 형태를 형성한 후 신경관 내부에 대체 물질을 채워넣습니다. 만약에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치료가 어려운가요, 선생님? 네, 염증을 없애는 약을 넣어 염증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럼 치료 중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경치료 시 치아는 혈관 조직이 없어 수분과 영양 공급이 안 되어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아, 단단한 음식을 씹게 되면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반드시 금이나 도자기 재료 등으로 씌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경치료로 인해서 뭐 특별한 부작용이나 뭐 후유증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나요, 선생님? 신경치료는 치료가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 해도 이미 신경이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즉 뿌리가 약한 치아이기 때문에 뿌리가 차후에 부러지거나 다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죠. 그리고 궁금한 게 신경치료 후에도 간혹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신경을 다 죽였는데 왜 아픈 걸까요?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안의 신경은 당연히 죽어가므로 찬 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아, 그러나 치아가 음식이나 혀가 닿을 때 아픈 거는 치아의 뿌리 끝을 둘러싸고 있는 치주인데 염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어, 이것은 신경치료를 잘해주면 대부분 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유로 통증이 올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신경치료를 해도 아픈 이유는 치아 뿌리의 파절,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 해부학적 구조의 특성으로 잘 낫기 어려운 치아, 신경치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환자의 특이한 감각 이상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신경치료가 마무리되고 또 크라운 치료까지 완전히 끝난 후에 지켜야 할 뭐 관리법, 뭐 주의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크라운 치료를 해도 통증과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신경치료 중인 치아로는 씹지 말아야 합니다. 어, 힘이 없는 치아이기 때문에 잘못하다 깨지거나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신경치료는 사실 자연치아로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치실과 양치질, 정기적인 검진이 치아의 수명을 길게 하며 관리가 되는 것이므로 1년에 2번 정도는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치료 후에 뭐 음주나 흡연은 삼가하는 게 좋겠죠? 신경치료가 손상된 신경을 제거하고 이의 치유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 등 이러한 치유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치료 가능하면 음주나 흡연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치아 뿌리 끝에 생긴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치료 후에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모든 시술과 치료가 그렇듯 100%의 완벽한 치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경치료 역시 재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아 뿌리 끝에 염증 치료를 했고 제거를 했지만 뿌리 염증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신경치료 후에 다시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쓰였던 크라운을 다시 제거한 후에 신경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크라운 치료까지 했다는 거는 이제 염증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다시 염증이 생기는 건지 이유가 궁금해요, 선생님. 괴사된 치아 내의 신경 조직을 모두 제거한 후 크라운까지 제거하고 나면 치아 뿌리의 끝에 염증은 자연 치유가 되게 됩니다. 염증에 의해 파괴된 뿌리 끝 부위의 잇몸뼈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면 건강한 뼈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뿌리 끝 부위의 신경과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종종 뿌리 끝 부위에 괴사된 조직이 남아있을 수 있고 신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증 조직이 뿌리 밖으로 나갔거나 미세하게 파절된 경우 자연 치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다시 생기게 되죠. 또한 신경관 내부에 대체 물질을 채웠거나 세균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게 되면 염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신경치료까지 가지 않으려면 일단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예방을 하고 또 충치가 생겼더라도 빠르게 치료를 잘 하는 게 좋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충치는 단 음식을 먹을 경우 생기기 쉬우므로 단 것을 평소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드시더라도 칫솔질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치가 생기더라도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 치료를 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치과 내원도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신경치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 봤는데요. 이 염증이 생긴 치아를 오래 방치해서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치아를 살리는 신경치료를 통해 치아 건강 잘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권태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